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경제 패러다임 확산에서의 중소기업 발전 방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명박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뜻밖의 또 강원대학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 뵈면은 별 낯설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MBC에서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 대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갈 거니까 MBC 방송이 나갈 것이니까 나가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저는 1988년 말에 그냥 미국으로 98년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가가 정치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도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1년 반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거죠, 제가. 금융 그룹을. 그 요새가 신문에 이제 제가 정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최대의 흑자가 나는 정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건 최대지만 바로 이익이 났고 정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이제 금년에 이제 허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제가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바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 BBK 사무실 그곳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했고요.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을 아비트리지 즉 차익 거래의 귀재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인터뷰할 당시에 저에게 아비트리지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프 펀드입니다. 그 펀드에 가입을 하라고 그러고서 요즘에 와서 기자들이 이명박 후보가 마프 펀드 회장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포 해장국이냐고요? 이렇게 대답했죠? 정직한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대선판이 수백억 원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BBK의 폭풍에 휩쓸려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 BBK와 관련된 한 장의 명함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결코 사한 적이 없다고 한 바로 그 명함이지만 이장춘 전 대사의 폭로로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BK 관계자에 의해서 사용된 또 다른 명함이 등장했습니다. 임경식 PD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의혹과 공방이 오가던 지난주 취재진은 또 하나의 논란을 제공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BBK 명함을 이 후보에게서 직접 받았다며 언론에 폭로했던 이장춘 전 외무대사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이명박 후보의 BBK 명함을 이 전 대사는 이날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런 거 무시로 하게 됐다. 그게 전부지. 나를 무슨 비즈니스 카운터파트로 맞이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서로 친구니까 이런 거는 하나 하게 됐다. 꼽아놨는데 이게 7년 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번질 줄 내가 남들 알았나.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자문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적혀있는 문제의 그 명함.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명함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후보께서 이 명함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명함을 보면은 아니, 사용이 아니고 본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일이 생겨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명함이 써있는 일은 없답니다. 그 인수를 하면 그 자체 김경준 사장이 그거와 또 무슨 회사를 소개하는 블로셔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썼습니다. 그 이용이 이렇게 됐고요. 난 그때는 별로 내가 그걸 현장 보지도 안 했고 나중에 보도 보고 대강거리까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찾아봤지. 김경준 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명함. 하지만 이 전 대사는 2001년 이 후보로부터 직접 명함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명함은 본 적도 없다던 이 후보 측은 이번엔 다른 말을 냈습니다. 이 대사가 이 후보 사무실에 놀러왔을 때 책상에 있던 사용치 않던 명함에다 이 후보의 주소를 기재했는지는 모른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럼 내가 절도냐 이거. 그 나를 도적놈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정 그렇다면 나를 고발하든지 고소를 해라 이거. 이 전 대사는 이 후보 측의 말 바꾸기 대응에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장의 명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의 오른팔이 김백준이라는 사람. 네. 3월 31일 날. 이건 사실은 뉴코리아 간추 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쳤어요. 명함이 똑같다고. 직책은 이건 부회장이고. 그렇죠. 이번에는 부회장이죠. 회사는 다 같잖아요. 그렇네요. BBK 투자자문? BBK 뭐 딱 똑같지. 여기 같은 회사라고 그냥 등록이 되어 있네요. 김백준 씨의 명함은 이 후보의 명함과 사무실 주소와 도안만 다를 뿐 BBK 투자자문, LK 이뱅크, 이뱅크 증권 등 3개의 회사가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박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 이거 김백준 씨한테 받은 명함인 거죠? 이거는 김백준이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같이 골프 쳤다 이 소리지. 아, 세 분이서? 또 한 사람 있어요. 아, 그 네 분이서 쳤는데 김백준 씨, 이명박 씨, 선생님 또 한 분 해서 내가 그때? 왜냐면 김백준이 그때만 해도 지금도 이걸 안 적어놨으면 왜 이 명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지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통해서 같이 골프를 쳤고 그 기록을 여기다 나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3월 31일이네요. 7년 전 이 후보와 똑같은 명함을 줬다는 김백준 씨. 그는 30년간 이 후보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핵심 측근으로 김경준 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민사소송의 법률 대리인이며 김경준 씨의 송환 연기를 신청한 인물입니다. 나한테요? 예. 내가 그 양반을 명함을 줄 리가 있나요? 줄 리가 없는데? 2001년에 이명박 후보랑 같이 골프장에서 만나서 주셨다는데요. 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명함은요? 뭐, 알 수가 없죠, 내가. 명함을 내가 씁니까, 그 명함을. 아, 이베크 코리아 명함은 없습니까? 그런, 명함을 제가 이뱅크 코리아는 명함을 써본 일이 없어요. 아, 만드신 적도 없고요? 예. 만든 일도 없고 준 일도 없다는 명함. 그러나 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골프 치면서 난 이 사람 그때 처음 봤거든. 김백준 씨를요? 자기 밑에 부회장 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인사하면서 하나 줄 거 아닙니까? 명함을. 그래서 뭐 덮어놓고 받은 거예요. 밑에 이거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 아,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이 난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이 세 개 다 같은 거다 이거죠. 왜냐면 이명박 씨가 계속 이 BBK하고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한 주도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아닌데 이거 보면은 세계 회사가 다 같은 회사인데 안 그러고 명함을 이렇게 찍어 다녔으면 정상적으로는. 그렇죠.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외교대사를 지내면서 오랜 외국 생활을 했던 이장춘 전 대사는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명함을 철저하게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7년 전 쓰던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법 채팅에서
이명박 지금 후보. 바로 이 부분이거든. 그날 점심은 내가 이게 뭐 두리반이라는 데서 정택이라는 사람하고 먹었어요. 나중에 2시 반에 거기 가서 만나. 거기 가서 이걸 받았습니다. 이게 그 며칠인지는 어디 나와 있나요? 이건 5월 30일. 아, 5월 30일. 수첩. 5월 30일 날. 받은 명함을 연도별로 만난 사람들의 직업별로 정리하는가 하면 특이사항을 메모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네.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걸 또 찾아보니까 아까 이게 또 나오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이거는 고대 교우에서 만났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네, 다 꼼꼼히 다 적어 예, 놓으셨네요. 이거 보세요. 다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날짜. 내가 이걸 아까 전화 받고 갑자기 이러다 적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폭로에 폭로를 더한 이 전 대사. 하지만 이 후보와는 30년 지기입니다. 이제 내가 그 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정주영 씨가 청와대 출입하고 하려면 대통령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허화평 씨하고 주로 만나고 이제 그 연락처를 이명박 씨가 한 거예요. 근데 이명박 씨가 이제 청와대 상대하는데 내가 허화평 씨 밑에 있으니까 뭐 밑에 비서관들이니까 네가 이명박이 오거든 네가 좀 만나고 해라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이명박 씨는 개인적으로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에 있으면서 공이 굉장히 많아요. 이 후보의 가해동 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후보의 대선 일정 준비로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김경준 측의 공방에 맞대응하던 이 후보도 어느새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BBK 논란에서 비켜나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만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바빠진 건 보좌진과 대변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이 전 대사. 이 후보와도 오랜 친분이 있는 그가 굳이 명함의 존재를 밝혀야만 했을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정직이다. 내가 27년 동안 아는 친구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내 자식이라도요 이러면 쳐버리겠어요. 덮으려고만 하면 충분히 묻을 수도 있었던 명함의 존재. 하지만 이 전 대사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갖고 있던 명함 한 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